반갑습니다. 네, 그 학원에서 약점 보완 특징을 특강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삼수론까지 들은 학생들은 약점이 없다. 그 완전한 학생들이다라고 안 한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약점이 있는 학생이 누굴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좀 완전체 학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경지가 학생들이 국제경제학을 선택하던 시절에는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다 해가지고 완전체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재경지가 학생들은 국제경제학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외교원 학생들은 사실 국제경제학은 하는데 재정학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아마도 경제학하고 재정학, 그 다음에 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 요 경계에 있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약점이 있는 학생들이 누굴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일행직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행직 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경제학, 재정학 경계 부분이나 아니면 경제학, 국제경제학 경계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인데요. 하면서 뭐 생각이 나면 시사 논점이나 아니면 뭐 4회짜리 짧은 강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적중 사례가 나오면 또 좋겠죠. 뭐 그런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적중 사례도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위크 포인트 강의하고 적중하고가 참 맞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려고 해보고요. 그래서 1회 오늘은 뭘 하냐면 조세와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일단 뭘 할 건가 하면 기업 통합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기업 통합 관련해서는 미시경제학도 있고 국제경제학에서 또 기업 통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같이 해보고 3회 거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강 어차피 여러분들 했던 범위 안에서 제가 문제를 좀 골라서 풀어보든지 그렇게 하고 4회는 이제 국제시사 논점 이렇게 뭐 거시 국제시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재정학 하는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한번 골치를 아파해요. 이게 뭔가 하면 이른바 종량세, 종가세 문제인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 형태와 무관히 법에서 누구에게 조세하는지는 영향이 없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 경쟁, 독점 이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조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신축 가격 세율 통일입니다. 신축 가격 세율 통일이 되었을 때 완전 경쟁 하에서는 종량세, 종가세 효과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독점에서는 상이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의 문제인데 4번에서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종량세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종가세의 경우에는 들어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부가세가 10분의 1이면서 동시에 11분의 1인 셈이죠.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 10분의 1이고 소비자 가격이 11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상품을 사면 91원이 세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똑같은 91원 세금인데 그걸 10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11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표현상의 문제란 겁니다. 표현상의 문제.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른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과세 대상의 문제가 있고 기준 가격의 문제가 있어요. 과세 대상의 문제가 있고 기준 가격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세 기준 가격을 뭐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요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11분의 1인 셈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10분의 1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세의 경우를 전제로 하면 일단 처음에 생각할 거는 PDPS 있어요. PD가 큰 거예요. 그래서 수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PS가 1-T PD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한 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1,100원에
11분의 1을 띄면 1,000원이 된다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1,000원에 10분의 1이 붙으면 1,100원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같은 표현이란 거예요. 같은 표현.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식이 완전히 같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게 PS는이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PS는. 그럼 이것도 PS는이라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내려가서 1 플러스 T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이 두 개의 세율 사이에 1 마이너스 TD는 1 플러스 TS분의 1의 조건이 만족되면 이게 세율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1분의 1, 소비자가에 11분의 1을 넣으면 좌변이 11분의 1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에 10분의 1을 넣으면 이게 분모가 10분의 11이 되면서 11분의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소비자가의 11분의 1과 공급가의 10분의 1은 부르는 방법만 달랐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하나 봐두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종양세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종가세의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 과세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과세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10%, 부가세 10분의 1이라고 하면 공급가의 10%를 공급가의 10분의 1 공급자에게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가세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소비자가의 11분의 1을 과세하겠다. 우와, 이래봤자 변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가의 10분의 1과 소비자가의 10분의 1은 다른 거지만 공급가의 10분의 1과 소비자가의 11분의 1은 완벽히 똑같다는 겁니다.